모교에서 열리는 동창회. 2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과의 재회는 설레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윤소희가 절대 만나고 싶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소희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악몽 같은 존재. 서지연.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소희의 손은 떨렸습니다. 서지연은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 여전히 윤소희를 비웃으며 그녀의 남편까지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부부 동반 모임이 있던 날, 뒤늦게 참석한 윤소희의 남편을 본 서지연의 남편은 사색이 되어 도망쳤습니다. 과연 윤소희 남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서지연의 남편은 왜 사색이 되어 도망쳤던 걸까요? 어느 봄날 윤소희의 카페는 늘 향긋한 커피 냄새와 은은한 재즈 음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갤러리를 겸한 이곳은 소희가 미대를 졸업하고 오랜 꿈을 이뤄낸 공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윤소희는 평소처럼 캠퍼스에 물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35, 이제는 충분히 성숙한 나이였지만 붓을 잡을 때만큼은 여전히 소녀 같은 설렘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남편 한도연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경찰 정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언제 봐도 든든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도연은 여전히 소희를 공주님 대하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소희는 문득 어머니께 받은 연락을 떠올렸습니다. 모교에서 장학금 바자회가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만화 동아리 친구들이 모두 모인다고 했습니다. 소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어린 시절 빵집을 운영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늘 빵 냄새가 났던 소희. 통통했던 몸매와 소심한 성격 때문에 놀림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이미 오래전 일이고 지금의 소희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남편 도연의 부모님은 보거 요리 전문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식 전문 요리사셨고 시어머니는 가게 경영을 도맡아 하시는 여장부셨습니다. 시동생은 소희와 동갑으로 IT 회사 연구원이었는데 유난히 장난기가 많아 소희와 잘 맞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과거의 상처 따위에 연연할 필요가 있을까요? 소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잔인한 법이었죠. 고등학교 2학년 만화 동아리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소희가 동아리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도착해 있던 서지연이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키가 크고 늘씬했던 지연은 마치 모델처럼 생겼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가시투성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희가 가져온 빵을 친구들과 나눠 먹으려 하자 지연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빵 돼지가 또 빵을 가져왔다며 조롱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불편한 듯 시선을 돌렸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지연은 소희를 볼 때마다 빵돼지라고 불렀고 지나가면서 어깨를 부딪히곤 했습니다. 미술 시간에는 소희의 그림을 보며 돼지가 그림을 그린다고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볼 때마다 소희는 자신이 정말 못생기고 뚱뚱한 돼지 같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이 정성껏 만들어주신 빵조차 먹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졸업식 날 지연은 서울의 명문 미대에 합격했다며 거들먹거렸고 곧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자랑했습니다. 소희는 그저 지연이 사라져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 지연을 만날 일은 없었습니다. 대학 시절, 직장 생활, 결혼식.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지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갔습니다. 운동을 시작했고 건강한 몸을 되찾았습니다. 자신감도 생겼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악몽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자회 당일 모교는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소희는 기부할 그림 몇 점을 들고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재회에 모두들 반가워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급 외제차에서 내린 한 여성이 소희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명품 원피스에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선글라스까지 쓴 그 모습은 마치 할리우드 스타 같았습니다. 서지연이었습니다. 17년 만의 만남. 지연은 소희를 발견하자마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부터 독을 뿜었습니다. 소희는 최대한 무시하려 했지만 지연은 집요했습니다. 소희가 운영하는 카페를 비웃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카페나 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겠냐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미국에서 성공한 화가라며 남편은 큰 사업을 한다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지연이 여전히 소희를 빵돼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17년 전 그때와 똑같은 조롱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연은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였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소희는 참다 못해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바자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5살의 어른이 되었는데도 지연 앞에서는 여전히 무기력한 17살 소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 도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른 것을 눈치챈 도연은 무슨 일이 있었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소희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지연은 여전히 소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만화 동아리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부부 동반 모임을 하자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연도 남편과 함께 참석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퇴근하자마자 소희의 이상함을 알아챘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이 없고 표정이 어두운 아내를 보며 도연은 조심스럽게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에 소희는 그만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제야 소희는 도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서지연 이야기, 바자회에서 다시 만난 일, 여전히 빵돼지라고 부르며 조롱했던 일까지. 도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평소 온화하기만 했던 남편의 눈빛이 처음으로 차갑게 변했습니다. 소희는 며칠 후 있을 부부 동반 모임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결혼을 앞둔 친구를 위해 가고 싶지만 지연을 다시 만날 생각에 두렵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겠다고,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부부 동반 모임을 주최하는 친구 하윤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윤이는 소희가 지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지연을 맡겠다고, 이번에는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희는 20년 지기 친구의 따뜻한 마음에 조금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모임 전날 밤 도연은 늦게까지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물어봐도 그저 일 때문이라고만 했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비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왠지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도연의 표정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부부 동반 모임 당일이 되었습니다. 예약된 중식당은 붉은 벽지와 금색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원탁에는 이미 몇몇 친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윤이가 가장 먼저 일어나 반겼습니다. 하윤이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남편들도 함께 와 있었는데 모두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소희는 도연이 일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이해한다며 먼저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한창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서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새빨간 실크 원피스가 조명 아래서 번들거렸고 목에는 굵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손가락마다 커다란 보석 반지들이 끼워져 있었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보석 가게를 통째로 차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 옆에는 키가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금색 넥타이, 역시나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거만한 표정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소희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비웃는 듯한 그 미소는 고등학교 때와 똑같았습니다. 지연은 일부러 소희 옆을 지나가며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빵 냄새가 난다고. 소희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윤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자리에 앉은 지연은 곧바로 자기 남편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강. 미국 교포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니엘은 거들먹거리며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지연은 갑자기 소희를 가리키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빵집 딸이었다고, 매일 빵만 먹어서 뚱뚱했다고. 그래서 빵돼지라고 불렀다고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결혼식에도 오지 않은 의리 없는 친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모욕적인 시선과 말에 소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지연은 이제 표적을 바꿨습니다. 소희의 남편이 경찰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봉의 위험하기만 한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조롱했습니다. 지연의 남편 다니엘도 거들었습니다. 자기는 한 달에 버는 돈이 경찰 연봉보다 많다고, 공무원은 답답해서 못하겠다고, 자기처럼 사업을 해야 진짜 돈을 번다고 떠들었습니다. 지연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 남편 연봉이 5억인데 경찰은 5천이나 되려나 하며 깔보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하윤이가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지연에게 그만하라고, 남의 남편까지 모욕하는 건 너무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오히려 발끈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것도 죄냐며 자기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때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그들의 남편들은 불편한 듯 조용히 젓가락만 들었습니다. 지연과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자신들의 부를 과시했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자신의 사업 수완을 자랑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 버는 방법을 모른다며 조금만 머리를 쓰면 떼돈을 벌 수 있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지연이 남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부추겼습니다. 친구들도 돈 좀 벌게 해주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다니엘은 의기양양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을 여러 채 임대해서 숙박업소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월세 50만원짜리 방을 적당히 인테리어해서 하루 10만원에서 20만원에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런 매물을 50개씩 운영하면 월 수익이 얼마인지 계산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파트너들이 이미 수십 개의 매물을 운영 중이라고 떠벌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세금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된다고, 현금으로 받으면 추적이 어렵다고. 최근에는 동남아 쪽에서 더 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쪽이 진짜 돈이 된다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소희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니엘이 자랑스럽게 말하는 내용들이 불법적인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남편의 말에 흥분하며 자기도 투자했는데 벌써 몇 배가 됐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희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남편을 잘 만나야 한다고, 가난한 남편 만나면 고생만 한다고. 소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을 욕하는 건 참아도 남편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없다고. 우리 남편은 성실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지연이 비웃었습니다. 정의가 밥 먹여주냐고, 돈이 최고라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소희의 남편 한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경찰 정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평소보다 더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들어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는 소희 옆에 앉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하다고,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도연을 보고 말했습니다. 경찰이라면서요? 어느 파출소에서 일하세요?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월급은 밀리지 않게 나오죠? 도연은 잠시 다니엘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섬뜩했습니다. 그리고 곧 도연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니엘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수사팀장 한도연 경정입니다. 그 순간 다니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일개 경찰이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경찰 고위직이었다는 사실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고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차분하게 다니엘이 방금 전 자랑스럽게 떠벌렸던 사업 내용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불법 숙박업 운영 방식, 탈세 방법, 동남아 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함정에 빠진 것 같은 불안감이 그의 눈빛에 드러났습니다. 지연은 남편을 감싸려 했지만 도연의 차가운 시선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경찰 배지였습니다. 강다니엘 씨, 당신은 이미 우리가 수사 중인 인물입니다. 불법 숙박업 운영, 조직적 탈세, 그리고 최근에는 동남아 마약 밀수까지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다니엘이 신나게 떠들었던 모든 불법 행위들이 녹음되어 있다고 알렸습니다. 오피스텔 불법 운영, 조직적 탈세, 그리고 동남아발 마약 밀수까지. 이미 경찰이 오랫동안 추적하던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도연이 이미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신호를 보내자 순식간에 문이 열리고 검은 제복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식당은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훈련된 경찰들은 신속하게 그를 제압했습니다. 수갑이 찰칵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지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의 모습과 당황한 얼굴이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지연이 갑자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한도연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토록 도도하고 거만했던 여자가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소희를 빵돼지라고 조롱하던 여자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남편이 범죄자인 줄 몰랐다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소희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수십 년 자신을 괴롭혔던 악몽 같은 존재가 이렇게 초라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지연은 계속 울면서 자신이 투자한 돈이 전 재산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 돈마저 잃으면 자신은 빈털터리가 된다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심지어 소희를 향해 손을 뻗으며 도와달라고 애걸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 아니었냐며 정말 뻔뻔하게도 우정을 들먹였습니다. 소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지연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소희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자업자득이라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연행되면서도 계속 발악했습니다. 자신은 높은 사람들을 안다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신발이 벗겨진 것도 모른 채 맨발로 끌려나가는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연도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가야 했습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명품으로 화려하게 치장했던 그녀는 이제 눈물과 콧물로 얼룩진 얼굴로 경찰을 따라 나갔습니다. 식당 안은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했던 부부 동반 모임이 이런 충격적인 결말을 맞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소희의 남편이 단순한 경찰이 아니라 강력계 수사팀장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도연은 겸손하게 자신은 그저 맡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더 일찍 해결했어야 했다며 미안해했습니다. 소희는 남편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5년 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다고,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다고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하윤이를 비롯한 친구들은 소희를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다며 앞으로는 지연 없이 편하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했습니다. 모임은 그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끝났습니다. 원래 목적이었던 결혼 축하는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극적이고 잊을 수 없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다니엘 강과 그의 조직원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수년간의 불법 행위가 낱낱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지연은 공범은 아니었지만 투자한 돈이 모두 범죄 수익금으로 몰수되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화려했던 명품과 보석들, 거만했던 태도와 조롱은 모두 불법으로 얻은 돈으로 만들어진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소희와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실에서 소희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다니엘 강이 범죄자인 것을 알고 있었냐고.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니엘이 숙박업 이야기를 하는 순간 최근 수사 중이던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소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15년 동안 두려워했던 존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니 허탈하면서도 슬펐다고. 어쩌면 진짜 적은 서지연이 아니라 자기 안의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이제는 행복한 미래만 생각하자고. 한 달 후 소희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새 생명의 축복 앞에서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절대 겪게 하지 않겠다고. 도연은 이번 사건으로 성과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은 대단한 수완이라며 축하해 주었지만 도연은 그저 아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번창했습니다. 오히려 입소문이 나서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소희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곧 태어날 아기, 그리고 자신의 꿈인 카페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가끔 서지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연은 알거지가 되어 힘들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소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과거의 상처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승리라는 것을. 누구나 살면서 상처받고 아픔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느냐입니다. 소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진짜 괴롭힌 것은 서지연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갇혀있던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용기를 내어 맞선다면 그 어떤 괴물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생 스토리였습니다.